네, 안녕하세요. 프랑스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너무 멋있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주말에 오셨네요. 멀리서. 아까 여쭤보니까 베트남에서도 오시고 부산 뭐 여러 곳에서 왔습니다. 배워야 하니까, 그죠? 내가 이 사업이라는 걸 도구로 좀 인생을 바꿔보고 더 잘 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학원이라는 곳에서 입시학원의 강사이기도 했고 원장이기도 했던, 그러니까 제가 93년부터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저는 주말에 한 번도 안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되게 부러웠었어요. 왜 부럽냐 하면 주말에 쉬니까, 또는 퇴근하고 남편과 아이들과 저녁 먹고 이런 게 저는 정말 막 꿈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하다가 뭐 이제 전공도 그렇고 해서 입시학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강의를 할 때 대부분 출근을 한 3시쯤 하거든요. 3시쯤 출근해서 밤 12시 이렇게 끝나는 게 입시학원의 생활이고, 주말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말반을 안 하면 돈을 못 벌거든요. 그래서 주말반을 하다 보니까 토일반 이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학생들 가르치고 해서 23년이라는 시간을 했는데 한 번도 자유롭게 살아보지를 못했던 그런 경험자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누가 스피치 하는 데서 나왔는데 내가 일을 할 때만 돈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일 안 해도 돈이 되는 걸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차려요. 학원을 차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여행을 가거나 나는 집에 쉬어도 직원들과 선생님들이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 것 같잖아요. 제가 학원을 차렸거든요. 학원 원장이 됐는데 더 멋있겠더라고요. 제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상담도 안 되고 스케줄도 꼬이고 학부모도 컴플레인 오고 이래서 원장을 하는데 시간도 안 나거니와 돈이 메꿔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업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수업하고 벌면 되는데 학원 운영에 있어서는 적자 나거나 이런 부분들 다 제가 돈으로, 그래서 이제 학원 강사로 돈 벌었던 걸 학원 원장을 하면서 빚을 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45살의 나이에 선택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아미쿠젠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사장님들이 주말에 시간 투자를 했다, 뭐 알아보시는 개념도 있겠고요. 정말 본격적으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고 싶어서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성공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PPT가 이렇게 옮겨지면서, 컴퓨터로 옮겨지면서 화면이 좀 안 맞는 거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트워크 사업으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제목으로 How t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겠죠. 도대체 네트워크 사업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진짜 간단하게 구비를 해봤을 때 간단한 게 뭐냐면요, 사람을 많이 모으시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여기 파트너 몇 명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아직 돈 못 버시겠네요. 저는요, 여러분이 다 제 파트너잖아요. 제 돈을 버는 거죠. 단순해요, 사장님.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에 타협은 다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단,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능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결론값은 뭐냐 도대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공하는 방법의 결론값은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여수를 갔거든요. 여수를 가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사업자들이 다양해요. 어떻게 다양하냐면 그냥 나를 자기 혼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돈을 못 벌겠죠. 사람을 못 모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내려가니까 나에게 아는 지인들 막 해가지고 3명을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성공할까요, 사장님? 3명. 3명을 소개한 사람이에요. 오늘 한 달에 한 번 하는 위드젠 원데이가 이제 첫 시작이 됐어요. 예전에는 다 연합으로 했다가 위드젠 단독 세미나의 시작이 오늘이거든요. 오늘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6월달 아젠다가 나오면서 아셨을 텐데, 과연 오늘 이 자리에 몇 명과 함께 했냐는 거예요. 이 일을 사람을 모아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장님. 사람을 모아내기만 한다면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미쿠젠을 하면서 우리가 아미쿠젠의 사업자들이 7만 원 정도 오토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토십은 7만원, 일반 구매는 8만원을 쓰면 매칭 보너스, 호칭 보너스까지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한 7, 8만 원을 쓸 텐데 저라는 사람이 소비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유전자 검사하면 솔루션 나오잖아요. 제가 솔루션 4개를 먹어요. 그러니까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영양제를 어떻게 먹냐 하면은 제가 TG1 먹고요, CL2 먹고요, DB1 먹고요, 제가 AH2 알츠하이머까지 딱 4개 먹거든요. 그거는 내가 유전자를 받고요. 저는 나이 50이에요. 이제부터는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치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가 아미코젠을 만났거든요. 4개를 먹어요. 그리고 제가 뭐 비즈니스를 해야 됨에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젊게 살고 싶으니 저는 필수로 구매하는 게 맞춤형 에센스예요. 14만 3천 원입니다. 그거 필수입니다. 한 달에. 그리고 저는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제가 중성지방 대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 같은 걸 먹으면은요 대사가 안 되니까 그게 혈중으로 들어가면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는 유전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고기를 안 먹진 않죠. 먹죠. 지방을 먹는데 그럼 지방을 먹을 때마다 필수로 먹는 건 뭐가 될까요? 효소예요. 그래서 제가 GSIB를 했더니 제 입안의 유전자를 보죠. 우리가 그러니까 입안의 미생물을 보잖아요. 입안의 미생물을 봐서 9가지를 보죠. 근데 제가 그 미생물의 수치들이 좀 높아요. 뭐 커피도 많이 마시고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쨌든 그런데 그 GSIB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입안에 있는 미생물의 양이 질병을 유발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입안의 미생물을 줄이는 방법이 뭐라고 나와요? 양치도 있고 가글도 있지만 유산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유산균은 꼭 먹습니다. 그러면 저는 효소와 유산균을 한 달에 한 세트는 꼭 사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몸을 이렇게 볼 때 제가 몸이 이렇게 스탠다드한 것 같은데도 제가 복부 비만이 좀 있어요. 근데 이 BMI 지수가 저의 암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BMI 지수에 굉장히 예민한데요. 복부 비만에 대한 고민을 제가 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꼭 디믹스를 먹습니다. 제가 구매하는 금액 얼마일까요? 50만 원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제가 막 이게 사업을 위해서 내가 크라운 로얄을 마감하기 위해서 내가 매달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이걸 쓰는 것 같으세요? 꼭 필요한 걸 제가 제 몸을 이해하고 내 몸에 꼭 필요한 거를 먹는 것 같으세요? 필요한 거 먹는 것 같죠? 저 혼자입니다 이게. 근데 저에게도 배우자가 있죠. 남편이 먹는다면 저에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먹는다면 저희 가정의 구매는 얼마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1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사장님. 내가 이렇죠. 이런 사람을 모으는 거라고요. 그럼 게임은 오버인데 게임 오버라고요. 이게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목표가 있고 직급도 있고 돈도 있지만 사실 아미코젠 퍼시픽을 만나면서 우리는 각자 내 몸에 대한 걸 이해하게 되고 내 몸이 질병으로부터 예방되기 위한 컨설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미코젠 퍼시픽의 회원이 되면서. 그러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소비자가 돼요.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근데 정말 줄이려도 제가 지금 얘기 안 한 게 너무 많잖아요. 치약도 여기 거 쓰고 칫솔도 여기 거, 샴푸도 여기 거 쓰고요. 저는 여성 청결제도 여기 거, 생리대도 여기 거 써요. 그거 다 빼고요. 그거 다 빼고 매달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로만 말씀을 드렸을 때도 개인이 쓰는 게 50만 원이 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아진다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벌죠. 단순해요, 사장님.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내 바이너리에 얼마나 모을 거냐는 게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을 모으는 게 일이라고 했다. 많이 모으면 돈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람을 많이 모아낼 것이냐, 무엇으로 모아낼 것이냐예요. 그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 여러분이 많이 쓰는 게 타이밍 아닐까요? 야 선점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겠죠. 시장이라고 하는 게 유전자 검사의 시장이라는 게 포화되지 않은 시작이 되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네트워크를 크게 가질 수 있다. 타이밍 얘기 분명히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타이밍 빠른 걸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글로벌이에요. 오늘 유난히 비즈니스 스토리에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지금 얘기를 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글로벌 해보니까 동기부여가 딱 온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열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나와서 스피치를 하신 거예요. 글로벌과 관계 있어? 또는 내 지인이 베트남에 있어? 내 지인이 태국에 있어? 이렇다면은 그분에게서는 한국에서 시작된 이 비즈니스가 그 나라를 가게 될 거고 네가 듣게 되면 그 나라를 다 가질 수 있어. 뭐 이런 글로벌의 선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모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도구인데요. 유전자 검사라는 도구, 또는 세븐데이즈라는 디톡스, 또는 나이에 비해서 너무 노안이야. 콜라겐? 많겠죠. 이러한 제품이라고 하는 도구들이 사람을 모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뭘 쓰시나요? 아니면 좀 전에 김영 사장님이 얘기했어요. 돈이라는 거. 김영 사장이 크라운 될 때 8천만 원을 버셨어요. 제가 6월달, 달도 까먹네요. 4월인가요? 제가 크라운 로얄이 된 게. 제가 크라운 로얄이 되는 한 달 동안 1억 5천을 벌었습니다. 이런 돈의 얘기들. 소비가 수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 아니면 누군가는 이 네트워크를 도구로 해서 한 달에 1억도 넘게 번다는 이 얘기들. 이런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도구가 되나요? 중요한 건 어느 것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이 얘기될 때 나한테 귀가 솔깃하고 이 자리로 올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누군가는요, 이 네 가지를 너무 잘 알아. 타이밍 얘기 잘할 수 있고, 우리 베트남 오픈했다는 얘기 할 수 있죠. 세븐데이즈 효과, 유전자 검사가 왜 좋은지 얘기 다 할 수는 있거든? 근데 왜 사람을 못 모으냐고요? 하나의 내용을 아는 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시험 볼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게. 내가 만나는 상대에게 이 네 가지 중에 이 상대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던졌을 때 관심을 가질 건지를 내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하실 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잖아요. 체크 못합니다. 아미코진 얘기만 막 책자로 얘기하시죠? 상대가 저 네 가지 중에 무엇을 얘기할 때 관심을 갖게 되고 이곳에 모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악해내지 못한다면 사람을 못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장님. 이 사업이 말 잘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강의 잘하는 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암기한 내용 말만 한다라는 거는 상대를 모아내는 거 뭐 조금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관건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쁜 거 관건 아닙니다. 내가 합류시키고 싶은 내 바이너리로 합류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고.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건드려줘야 어떤 것이 한 버튼이고 무엇을 건드려줘야 이 사람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까지 올 것이냐만 고민하세요. 사업을 잘하는 건 거기에 달려있어요, 사장님.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가면은 사인이 잘 나오고요. 어떤 리더가 가면은 사인이 안 나오죠. 이건 설명 능력이 아니에요. 상대를 어떻게 꿰뚫어 보고 있냐예요. 사장님, 사람들 중에 건강에 관심이 없을 수는 있겠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돈으로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누구나 다 명제 아니에요? 우리 아미코진 퍼시픽이라는 걸 통해서 누구나 다 건강을 찾고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일이 되고요. 수입을 벌 수 있어요. 리스크요. 235만 원은 리스크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의 소자본이에요. 유지 비용이요. 7만 원밖에 안 들어요. 꾸준히 하게 되면 누군가는 1억도 번대요. 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 멋있는 걸 왜 이 사람은 도대체 못 알아듣고 다단계 아니냐고 얘기하고 사인 안 하는 걸까? 이 사람의 문제일까? 전달하는 나의 문제일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상대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딱 한 버튼을 누를 수 있느냐. 지금부터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걸 읽어내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거는 소통의 비즈니스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비즈니스예요. 자기 주장 너무 강하고 자기 생각만 너무 강하신 분 이 사업 하기 어렵습니다. 사장님, 저랑 미팅하시는 분도 알 거예요. 제가 강한 것 같죠? 저 강의할 때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필드에서 엄청나게 유연합니다, 사장님.
놀라실 거예요. 필드에서 저랑 있었던 분들이 내가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다가 무대에 올라가서 강의하는 거 보면 그 다음부터 잘 옆에 못 와요. 그냥 편한 아줌마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해. 그러다가 무대에 올라가서 내가 강의하는 거 보니 겁이 딱 먹죠. 저 사람이 저기 센 사람이었구나. 매우 세죠. 비즈니스 노하우가 됐든 강의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사장님들한테 제가 강의를 드리지만 이 사고와 사람을 판단하는 거에 경직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 얘기만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곳에 여러분을 따라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장님. 그 사람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알아듣는 수준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대로 읽어내고 그 템포를 맞춰서 팔로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만 모이겠네요? 모이지 않아요? 안 되더라고요, 사장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버려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버리고요. 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을 다 마이너리로 데려올 거 아니에요? 스포너님이 위드젠 앞에 세계의 심장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하셨어요. 슬로건이 되었어요. 세계의 심장, 위드젠. 그 생각을 해봐요. 세계의 심장이라는 건 뭘까? 겨우 내가 이 파트너 하나 와도 심장을 못 맞추는데 무슨 세계인이야. 안 그래요? 내 바이너리 속에 수많은 세계의 인종이 다르고 뭐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너리 속에 온다면 나는 어떤 리더가 어떤 사람이 돼야 그들을 다 내 앞으로 모을 수 있을까? 세계인의 심장, 세계의 심장이 되시라고요. 누구든지 만나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미코젠을 잘 얘기하고 이 사람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게끔. 앞으로는 이것만 연구하세요, 사장님. 지금 보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본사에서 아주 많은 걸 합니다. 기쁜 일입니다. 근데 열심히 배우시더라고요. 뭐 그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머릿속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이.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제 파트너 사장님들 저보다 유전자 잘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이 사람 하나 유전자 검사 못 시키는데. 유전자라는 거에 대해서 박식한 것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유전자 검사를 시키는 것과는 별개예요, 사장님. 제 말 이해하시나요? 네. 여러분은 앞으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앞에 사람이 모입니다, 사장님. 그래서 모든 거는 프로모팅에 달려있는 거예요. 프로모션이라는 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스폰서가 움직이면 스폰서의 프로모션, 세미나가 열리면 세미나의 프로모션, 세미나가 열리고 인원 취합이 올라가는데 나부터 참석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팀을 못 모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강하게 얘기할 때 시스템에 오지 않으면 성공 못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죠. 그럼 그런 단언적인 얘기들이 파트너 사장님들은 좀 거부감스럽거든. 근데 생각해봐요, 사장님. 사람을 모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이 여기 오지 않는데 여기에 어떻게 여러분의 사람들을 모을 건데요.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맞아요. 내가 참석을 하고 나의 파트너들, 내 바이너리 속의 사람들 이곳에 와야 이게 모아져야 이곳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액션으로 할 건가의 노하우들이 얘기되고 있는 이 자리를 안 오면 그들이 어디 가서 유전자 얘기하고 어디 가서 리크루팅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로모팅을 내가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미나가 열리면 내가 와야 되는 거고 내가 옴으로 해서 내 파트너가 그거에 의해서 동기부여돼서 자꾸 올 수 있게끔. 통만 봐도 사업을 잘하시는 분인지 못하시는 분이 눈에 다 보입니다만 그 이유가 뭐냐? 이 프로모팅을 모르는구나. 사람을 모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거로부터 에너지가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나이 이하들 사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나이 이하입니다. SNS 하셔야 됩니다. 인류의 조상을 호모사피언스라고 하죠. 지금의 신인류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호모사피언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차를 놓쳤거든요. 왜 놓쳤는지 아세요? 차에다 핸드폰을 놓고 기차역까지 온 거예요. 시간은 다 됐어요. 둘 중에 하나 제가 선택해야 되거든요. 핸드폰을 놓고 기차를 탈 것이냐, 핸드폰을 가지러 가고 기차를 놓칠 것이냐. 기차를 놓쳤어요. 죽어도 핸드폰 없이는요, 출발 자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핸드폰에 의존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 호모사피언스라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 다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핸드폰에 의존적이지 않아요? 이들을 여러분 주변에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SNS를 통해서 프로모팅을 안 하겠다는 건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열악해지는 거예요. 이건 젊고 안 젊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핸드폰이 얼만큼, 스마트폰이 나한테 얼마나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비즈니스의 방법인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방법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살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아주 예전에 박재창 스포너님이 아메이 하던 시절은요, 책을 줬어요. 리크루팅의 방법으로. 왜요? 다른 도구가 없으니까 책을 줬어. 매거진에 아메이 나오면 그거 줬다고. 이거 보라고. 이 기업, 이런 기업이라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프로모팅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SNS예요, 사장님. SNS와 유튜브예요.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날개를 달게 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SNS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시대의 변화니까 프로모팅 하세요, 사장님. 그 많은 입으로의 프로모팅, 톡방에서의 프로모팅, SNS를 통해 프로모팅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모으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모아내기 위해서 그걸 하셔야 돼요. 사람에 대한 파악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플러스 프로모팅이라고요. 여러분이 그것만 잘할 수 있으면 네트워크의 선수가 됩니다. 이해하실까요? 네.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후속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들게 리크루팅 했다가 쉽게 놓친대요.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그 사람을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쓰고 어떻게 했는데 정작 사인하고 나서 그를 쉽게 놓치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 또는 사인을 많이 받은 사장님들 계신가요? SP 사인? 저보다 많이 받으신 사람들이 있을걸요? 저 몇 명보다 없어요. 차이가 뭘까? 차이가? 많이 사인을 받았는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몇 명 사인을 받았는데 그들이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이 차이. 이거는 어디에 달려있다? 후속 관리에 달려있다. 후속.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제 굉장히 화가 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뭐 제 톡을 보고 연락을 했든지 어땠든지. 예전에 지금은 SP 패키지가 있지만 예전에 건강 패키지만 있었을 때 있죠. 그럼 그건 230만 원에 상품권이라는 30만 원이 있죠. 그거 뭐 하라고 있냐면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면 제품 사라고. 누군지 모르는 어떤 파트너세요. 연락이 와서 제가 본인이 30만 원어치 제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했어요. 처음에 뭔 얘기지? 왜요? 사장님 뭘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상품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전자 결과는 나왔나요? 유전자 검사 책자는 받으셨나요? 처방자는 받으셨나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스폰서 찾아냈어요. 누군지. 그런데 사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위에 스폰서 찾아냈죠. 라인을 아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화났어요. 도대체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패키지를 파는 거에만 그렇게 집중이 될 수 있을까? 안 미안해요? 난 미안하던데. 그분들이 제품 잘 안 쓰면 난 미안하던데. 수십 명을 리크루팅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뭐 패키지가 됐든 유전자 검사가 됐든 그분들이 그 다음으로의 후속 관리에 의해서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날아가기도 합니다, 사장님. 그런데 그 SP를 안고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아미코제를 떠났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고. 아미코제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고, 사람들이 명단 작성 안 하고 소개 안 하고 미팅 없다고 그러고 그만뒀는데 그 밑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파트너가 왜 안 움직였겠어요? 그런 게 가이드가 안 되고 처방전 하나가 1년이 지나도 안 오는데 할 줄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업라인을 찾아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안 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네. 수많은 SP를 받아놓고 그분들에 대한 후속 관리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속에서 소개가 나왔을 리가 있습니까, 사장님? 사장님, 네트워크는요, 내가 A를 찾았어요. 그리고는 또 B를 찾아요. 그러다가 또 C를 찾아요. 그러다가 D를 찾아요. E를 찾아요. F를 찾아요.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게 아니고요. A를 찾았죠. A를 통해서 A 다시를 찾을 수 있어야 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A 다시를 찾았다면 A2 다시, A2 다시를 통해서 또 다른 A3 다시. 몇 단계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A를 통해서 3단계네요. 이렇게 내려가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없다면 영업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업을 하시려면 그냥 방판을 하시죠. 네트워크 수당률이 또 적을 텐데요. 즉각적인 판매를 하게 돼서 나오는 초대 보너스가 일반 방판과 일반 영업보다 마진이 적잖아요, 사장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단순히 판매에서 버는 돈이 아니겠네, 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이 회사가 매칭 1대 50%일까? 매칭 1대 50%라는 거는 1대라는 사람을 도와서 그가 돈 벌게 만들라라는 거지. 내가 계속 1번 뽑고 2번 뽑고 3번 뽑고 4번 뽑고 계속 돌아다니는 일이냐고요, 이 일이. 여러분 몇 명 추천하셨어요? 10명을 추천하셨어요. 그 10명 중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오는 걸 가고 계시냐고요. 그걸 가지고 가고 계시다면 네트워크를 잘 배우고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뽑은 사람들 그대로 두고요. 계속 사람만 뽑으러 돌아다니신다면 지금 영업행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 덱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연결받고 연결받으면서 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를 뽑아놓으면 아무 팀도 없는 거예요, 사장님. 그냥 내 팀이에요. 그러니 나만 바꿔야죠. 누구 하나 나 대신 할 사람도 없는 거네요. 근데 봐봐요. 내가 1번이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 1번을 통해서 2명이 되고 4명이 되고 8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이건 1번의 팀인 거예요. 그럼 1번이 리더가 되는 거고 1번이 팀 커미션을 받을 거고 그 1번을 통해서 매칭을 받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하나를 찾게 되면 그 사람의 팀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쓰시고 리더를 키워내시는 것인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아마 놓치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날지 모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이 집 추천한 사람의 명단을 뽑아보세요. 집에 가셔서. 몇 명이 남아서 사업을 하고 있나? 내가 그 사람들에게 후속 관리를 제대로 했는가? 후속 관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뽑아냈는가? 후속 관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정회원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습니다. 정회원으로 시작하게 되면 일단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미코젠 얘기를 꺼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유전자 검사까지 안 했다. 사장님들 아직 사업가 아니세요. 패키지가 안 나왔어요. 끝이에요? 패키지가 안 나왔는데 왜 그 사람한테 유전자 검사는 못 시키세요, 사장님?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일이고 나 같은 사람 하나가 50만 원씩을 쓴다고 얘기했잖아. 100명이, 소실적인 100명이 50만 원씩 쓰면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프레틀을 유지합니다, 사장님. 그럼 최하 월 500은 넘을 겁니다. 우리가 한 달에 100명을 만들 수는 없어도 내가 사업을 한 지 1년이 됐고 1년 반이 됐으면 50만 원 쓰는 사람 100명, 200명이 왜 안 나와요? 안 한 거지 뭐. 우리가 못 하신 거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부터 그거로 돌아가 보세요. 다시. 어떻게 아미코젠 얘기를 했는데 유전자 검사까지가 안 가요? 그건 내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확하게 못하고 계신 거예요. 누굴 만나든 패키지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네트워크를 부정하든 안 하든 난 죽어도 안 할 거야 라는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유전자 검사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첫 번째 미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면 세븐데이즈가 들어갑니다. 세븐데이즈를 왜 해야 되는지를 설득할 수 있는 공부를 하세요.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솔루션 먹기 전에 세븐데이즈 하셔야 됩니다. 그거 공부하셔서 유전자 검사한 사람한테 후속으로 세븐데이즈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나면은요, 결과지 나올 겁니다. 결과지 위에 책자 9,900원이고요. 택배 포함하면 15,000원짜리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발 결과지 나온 거 그분들이 받아볼 수 있게 후속 관리하세요, 사장님. 유전자 검사 하고요. 결과지도 안 받아본 사람 수록합니다. 웹사이트로 오죠. 저도 웹사이트로 받아봤지만 잘 안 받습니다, 사장님. 책으로 하세요. 본사로 하시든 개인적으로 인쇄소에서 하시든 무조건 유전자 검사 한 사람에게 뭐가 간다? 결과지 간다예요. 결과지가 가고 우리는 무조건 2차 미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지를 가지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뭘 제시합니까? 처방전이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솔루션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솔루션 구매하시고요. 솔루션은 무조건 오토식으로 갑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장님. 여러분이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스템대로 하는 걸 못 해내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계속 인쇄적 소득이 불가합니다. 정신없이 사람 쫓아다니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사장님. 오토십이요. 오토십을 시작할 때, 야, 우리는 무조건 10만 원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토십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솔루션이 나온 상태에서 처방전이라는 걸 안겨놓고 유전자를 이해시키고 네가 지금 이걸 안 먹게 되면 어떤 질병이 된다고 얘기한 상태에서 그 제품을 먹게 하는 것과 그거를 오토십으로 걸게 하는 건 무리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서플리먼트를 가지고 오토십 겁니다, 사장님. 그러면 오토십의 금액이 문제 있나요? 7만 원이 뭔 얘기예요? 7만 원이 얘기 안 하죠. 왜 얘기 안 하겠어? 어떻게 7만 원만 써?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액수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7만 원, 8만 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스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 2차 미팅에서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패키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 기술을 배우세요. 이 기술을. 2차 미팅에서 왜 바뀌는 줄 아세요?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이게 15만 원짜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53만 원짜리를 소개해요. 또 다른 유전자 검사를. 그리고 세븐데이즈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금액을 뽑으니까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서플리먼트를 뽑아보니까 3, 4개가 나가네. 여자분이라면 여기에 맞춤형 화장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패키지예요. 처음부터 SP 안 된다고 찡찡거리지 마시고요, 사장님. 어떤 코스로 가서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물론 네트워크를 알고 있고요. 마케팅을 이해하는 사람은 첫 자리에서부터 돈을 버는 수단 또는 선점 또는 글로벌 비즈니스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냥 팩을 순식간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시고요.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정회원으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정회원으로 출발을 할 때 그 코스를 가다 보면 2차 미팅에서 SP로 바뀌어요. 그리고 2차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나가는 줄 아세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한다면 돈 된다고 마케팅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SP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거의 선수가 되시면 돼요. 이걸 선수, 이 스킬을 배우세요. 여러분들 지금 상위 다이아몬드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뭐 최지연 사장, 박익태 사장, 손영미 사장님 누구나 다 이거에는 선수입니다. 다이아몬드 사장님 중에서 아직도 이거에 선수가 아닌 분들은 빨리 스킬을 배우시고요. 여러분의 다이아몬드 사장님들한테 이 스킬을 빨리 습득하세요. 그럼 여러분 네트워크는 되게 쉬워집니다. 이거 하시면 되는 거, 이거 하시면. 그러면 소개도요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왜? 너무 좋잖아요, 시스템이.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내가 뭐부터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이다가 딱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순간, 야, 그럼 이거는 이것처럼 소개하면 되겠네. 그럼 바로 소개가 나와요. 근데 바로 소개가 나오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네트워크 경험자가 나오면 이거는 이 시스템 필요도 없지. 그냥 무조건 카드,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네트워크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꼭 거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소개받기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론 정혜원이 그렇게 됐다가 SP가 되면서 사업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SP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매뉴얼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뭐 그 방법대로 또 갈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패키지가 오게 되면 무조건 유전자 검사 하시고 세븐데이즈 할 수 있는 거 가리키시고 그 다음에 처방전 결과지 받으시고 그거 가지고 솔루션 받는 방법이랑 오토식 들어가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사장님. 이거는 정혜원이들 사업자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받아야 되는 게 뭐죠? 사업자들은 톡방 초대를 하고 밴드 초대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톡방 같은 경우 수다방처럼 가니까 어떤 정보를 올렸을 때 금방 순식간에 넘어가죠. 그래서 유튜브 강의라던가 아니면 자료라던가 포스터 이런 거 다 밴드로 공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가 딱 해서 SP가 사인이 되고 이 프로그램, 제품 프로그램 가면서 바로 톡방과 밴드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정혜원은 초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는데요. 그건 정혜원의 문제보다도요. 사업적 관심이 있는 사람은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지금 사업자들이 모여서 톡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톡방에서 막 인원 취합하고 세게 얘기하는 것도 생기잖아요. 시스템 오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생기고. 그러면 그냥 난 진짜 세븐데이즈 하나 먹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톡방에 훅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강한이가 훅 겁나고 톡방 나가고 막 이상한 거 올리고 맞죠? 가려서 초대해야죠. 그러니까 가려서. 그래서 기준을 SP부터 톡방 초대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업을 할 건데 아직은 정혜원인 수준에 있는 분들 초대 가능합니다. 사장님.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판단해서 초대하셔서 정보 공유 받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시스템입니다. 원데이 세미나, 1박 2일 세미나 소개하시고 지역의 사업설명 또는 본사 이 초대가 SP들을 무조건 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시스템적인 이해가 되고 나서 명단 작성과 미팅 잡기로 넘어가면 이제 브론즈가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혜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도 SP로 전환되는 순간 요거부터 가면 되겠네요. SP로 되면서부터 하는 거. 톡방 초대하고 밴드 초대하셔서 정보받게 하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사업 설명 초대하시고 나랑 미팅하면서 명단 작성하게 해오시고 명단이 어느 지역에 있고 어떤 사람들 명단으로 갖고 있는지 확인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미팅하자고 내가 명단 작성에 대한 브리핑하고 그 다음 미팅 실행. 미팅은 당연히 후원 미팅으로 넘어가서 스폰서가 동행하겠죠. 이러면 브론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그것이 복제되는 게 이 사업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좀 하셨나요? 네. 이 시스템대로 물론 잘 가고 있는 팀도 있을 거고요. 이걸 놓치고 있는 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내가 뽑아내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 후속 관리의 매뉴얼대로 돌아간다면 물론 모두가 다 정착할진 못할지 모르지만 훨씬 정착률이 높아집니다. 사장님. 네트워크를요 정착시켜서 회원들의 축적이 없다면 여러분 힘들어서 못합니다. 나중에는 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물론 나 대신 일을 할 리더도 있는 거지만요. 1년, 2년, 5년 정도 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나도 모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쇄적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축적되는 회원으로 만들어줘야 여러분의 인쇄적 소득을 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5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 몰라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무엇을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물건 팔기 장사해서 이게 돈을 벌자는 얘기인지 사람을 무조건 꽂아서 돈을 벌자는 얘기인지 도대체 뭘 해서 돈을 벌자는 얘기야 이 얘기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으세요. 그럼 일은 되게 쉬워집니다. 모아서 많이 쓰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 손을 거치지 않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쭉 얘기들을 나눈 거고요. 이거를 어떤 지인이 제가 이제 움직이는 반경이 있잖아요. 제가 하노이를 갔다가 밤 비행기를 타고 호치민을 가가지고 세미나를 하더니 그 다음 밤 비행기를 타고 북메통을 갔어요. 북메통 미팅을 하루를 하고서 그 다음 밤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본사를 와서 메인데이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아침 8시에 여수를 갔어요. 그러고는 새벽 2시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2시에 구미사업 설명을 하고 저녁에 부산에 갔다가 다시 김천을 가서 12시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11시에 광주 미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와 있어요. 이걸 봤어요. 어떤 분이. 보더니 나한테 얘기했어요.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실력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실력이야? 돌아다닌 건데? 내 입장에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저한테. 실행이 곧 실력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실력이 있다고 말하는 건 내 말빨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어디든 실행으로 옮기는 이게 실력이구나를 제가 다시 한번 확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거듭말하지만 사장님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 제품 체험 많이 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실력을 가져야 되는 거라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사람을 모아낼 수 있는 실력이에요. 어떤 파트너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그분 빨리 미팅 잡게 하세요 라고 제가 중간에 리더한테 얘기를 했어요. 중간 리더가 저한테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제가 미팅을 계속 잡으라고 하는데 안 잡아요. 이렇게. 이런데 흔하게 겪는 일이죠. 제가 그 리더한테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미팅을 잡게 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사장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의 파트너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장님 미팅 잡아요. 언제 우리가 갈게요? 미팅 잡아요. 근데 안 잡아요. 내가 연락해서 미팅을 잡게 해요. 내가 실력이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제 얘기? 네. 파트너가 메인데이에 안 와요. 오게 하는 게 실력이라고요, 사장님.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할지, 그것에는 여러분의 열정이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실행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움직이시라고요. 만나면 수많은 명단을 얘기해요. 저 만나면 명단 얘기하거든요. 명단 얘기함과 동시에 움직이시라고요. 그 실행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요. 실행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실력은 절대 쌓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미팅 스폰서한테 부탁하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제 실력이 쌓아지는 거니까. 하지만 미팅 스폰서에만 의존하잖아요. 여러분의 실력이 쌓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배워지지 않아요. 저와의 미팅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미팅을 잡는다면. 안 하시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내가 배울 수 있는 필드는 최상이에요. 그것만큼 최상이 없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내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배워나가야 하고 그러니 여러분의 다이아몬드들 그 위에 상위 다이아몬드들의 미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서 그 미팅장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도대체 팀미팅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리더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을 긍정으로 바꿔내는가? 여러분이 그런 노출의 공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고요. 여러분이 그런 스폰서와의 밀접한 관계가 아닌 혼자서 홀로 싸움을 하시겠다면 여러분의 사업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실행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계산 안 한다잖아요. 움직일 때 계산 안 한다잖아요. 가가지고 팩이 나올까 안 나올까? 어떤 파트너들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스폰서님을 못 부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팩을 안 할 것 같아서. 약속을 잡았다가 캔슬되는데 그 캔슬이 뭐냐면은 그분이 사업을 안 한대요. 그래서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안 가서 좋습니다만 편해서. 근데 만약에 제가 가서 그 사람이 SP로 되면 어떡하실래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는 가야 되고 행동하고 계산하지 마시라고요. 가서 내가 무엇을 얻을 건지, 가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 건지, 그런 거 계산하면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조건 내가 이 비즈니스의 도구로 성공을 해내겠다. 내가 무조건 사람들을 늘려서 네트워크 부자가 되겠다. 성공해서 내가 증명해내겠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여내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여러분의 자산으로 쌓게 될 거예요. 그건 누가 대신 주지 않아요. 경험을 대신 줄 수는 없더라고요, 사장님. 저는 첫 시작 때 늘 그래요. 사장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사람 많을수록 더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람 늘리셔야 합니다. 다음 달 원데이 세미나 할 거고요. 위드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박재창 스포너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가 우리 것이만으로 되기는 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늘려내셔야 되고요. 이 늘어나는 건 위드젠만이 아니라 위드젠이 늘어나는 건 결과적으로 사장님들의 네트워크가 늘어나는 거예요. 다음 달 2배를 약속하셔야 됩니다. 저도 노력할 거고요. 우리는 스타트를 한 거예요, 사장님. 할까 말까 우물거리지 마시고요. 했는데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출발했고요. 난 내가 출발하고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게 진짜라는 걸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한테 증명해야 여러분 성공하는 거라고요. 난 그거 증명 못하면 잠도 안 와요. 속 터져가지고. 그거 해야 돼요, 사장님. 사장님 모두가 그걸 해내야 된다고. 우리 그걸 도울 거고요. 위드제는 그걸 해낼 거라고요. 사장님 이제부터 무거운 머리 좀 내려놔요. 걱정거리 좀 내려놓고 내가 갈 수 있는 수많은 곳을 그냥 움직여내는 거예요. 스포너님이 베트남 갔다 와서 글을 올리셨어요. 뭐라고 올리셨는지 아세요? 내가 가는 것만큼 세상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전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쪘어요. 내가 베트남을 다니는 거, 미국을 다니는 거, 전국을 다니는 거 내가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을 가지고 싶다고 꿈만 꾸시잖아요. 아니 그게 꿈이 아니고 가라고요. 내 발길이 거기에 닿아야 여러분 세상 가지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용기 있는 당당한 그런 사업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